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정적분을 처음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부정적분과 비교해서 정적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이 있었죠? 부정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부정적분이라는 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그 함수가 되게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요 앞에가 부정이냐 정이냐 이 차이가 일단 눈에 띄는데,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정이라는 건 이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어가 뭘까요? 뭐가 정해졌고 뭐가 정해지지 않은 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구간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적분하는 구간이. 그리고 부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어쨌든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아예 그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부정적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함수죠. 그렇지만 정적분은 값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래서 얘는 펑션이지만 얘는 value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은 물론 부정적분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정적분은 부정적분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진 건지 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22쪽 생각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함수 ex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부정적분에서 이걸 배웠죠. 그래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가 돼서 x제곱 더하기 c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 c는 뭐죠? 네, 적분상수죠.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분, ex의 부정적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얘가 ex의 부정적분이 x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c를 미분하면 ex가 된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적분상수 c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x제곱 플러스 c 값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어요. 얘를 우리가 라지 fx라고 한다면 이 라지 fx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c가 나오겠죠. 그렇죠? 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인 9 더하기 c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분상수 c 값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부정적분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두 값을 빼면 어떨까요? F3에서 F2를 빼봐요. 그럼 9 더하기 C에서 1 더하기 C를 빼니까 8이 나오죠. C가 어디 갔죠? 적분상수는 서로 소거가 돼서 8이라는 구체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부정적분에 어떤 값을 한 개만 집어넣으면 그 값이 뭔지 모르지만 값을 두 개를 대입해서 하나하나를 대입해서 두 개를 뺀 것은 적분상수가 없이 깔끔하게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값을 우리가 사실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적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함수 fx의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정적분의 정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인테그랄 ex dx는 우리가 지금 했듯이 x제곱 플러스 c입니다. 이 c는 적분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가 뭐냐에 따라서 x제곱이 될 수도 있고, 또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x제곱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가 될지 몰라요. 이제 부정적분이.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3의 대입해보면 이건 9가 될 거고 이건 8이 될 거고 이건 10이 될 거예요. 만약에 1을 대입하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되겠죠. 이처럼 대입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두 값을 뺀 값은 어떨까요? 이 두 값을 빼면 얘를 우리가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해서 B 빼기 A를 구하면 그건 항상 빼면은 항상 8이 나오죠. 8 왜 이래? 이거 11이죠. 11 빼기 3이니까 8이 나오죠. 그쵸? 자, 이처럼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적분, 이게 이제 부정적분들이 다 x제곱 플러스 c꼴인데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당연히 9 더하기 c꼴일 것이고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c꼴일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빼게 되면 적분상수가 초과돼서 항상 8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분에 하나의 값을 대입하면 다 다른 값이 나오지만 두 값을 빼면은 적분상수끼리 소거가 되면서 어떤 구체적인 값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합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이렇게 연속이라고 합시다. 연속. 자, 이때 이 large fx가 이 small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이라면 부정적분은 수없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치면 그러니까 large fx를 미분하면 small fx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fb 값은 뭔지 모르죠. 그리고 fa 값도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적분상수 때문에. 그렇지만 두 개를 뺀 값은 구체적으로 딱 떨어져서 어떤 값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fx가 어떤 부정적분이든 간에 다 동일한 값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적분상수가 달라도 결국엔 그 적분상수끼리 소거가 되면서 다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된다. 이 값, 두 값을 뺀 것, 이거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함수 fx에 a부터 b까지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적분. 자,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fb 빼기 a예요. fa를 뭐라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우리가 인테그랄 기호를 써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씁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적분 기호랑 굉장히 흡사하죠. 차이는 요 아래와 위에 그 대입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요 아래 값을 우리가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저 위에 값을 우리가 위 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아래 끝, 위 끝은 알아도 뒤 끝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fb 빼기 fa라는 거죠. 요 정적분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위 끝의 값을 대입한 것이 앞에 오고 아래 끝을 대입한 값이 뒤에 오는 거죠. 자, 이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정적분이라는 건 이 아래 끝의 값과 위 끝의 값을 각각 대입해서 뺀 것이 바로 정적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정적분에다 값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부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렇게 씁니다. 부정적분을 구해서 요거를 a부터 b까지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가 이제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fb 빼기 fa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fb 빼기 fa를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부정적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할 값을 우리가 위아래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위에 값을 대입하고 빼고 아래 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가 이게 정적분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에 두 값을 대입해서 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적분을 하게 되는 요 A부터 B까지의 이 구간은 우리가 적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서 이 정적분값 fb-fa를 이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fx를 그냥 적분한다 라고 하면은 그건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고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라고 하면 그건 이제 정적분을 구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x제곱 빼기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떤 정적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하나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거기다가 윗끝의 값과 아래끝의 값을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부정적분은 뭐 수없이 많은데 그럼 뭘 구하느냐? 사실은 어떤 부정적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다 동일한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상수가 0인 부정적분을 어차피 어떤 부정적분이든 다 동일한 정적분 값이 나온다면 계산하기 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분 상수가 0인 그런 값을 부정적분을 집어넣는 편이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x 제곱 빼기 2dx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3x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여기다가 적어야 됩니다. 그럼 부정적분은 알다시피 우리가 x 3분의 1 x 세제곱이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죠. 자, 여기 이제 사실 적분상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적분상수 중에 이 c값은 어차피 소거가 되기 때문에 이 c가 어떤 값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1이든 2든 0이든 간에. 그렇다면은 어차피 소거될 값을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c가 0이라고 간주하고 그러니까 c가 0이라는 부정적분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아래끝과 윗끝을 적어주고 이제 3을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래끝인 3을 마이너스 1을 얘를 먼저 대입하고 얘를 나중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먼저 3을 대입하면 3의 3승 빼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산을 하면 3의 3승 27 빼기 6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계산을 하면 21 빼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부정적분은 어떤 부정적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최대한 간단한 0을 대입한 부정적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문제 1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3dx입니다. 그러면은 3의 부정적분을 하나 생각해야 되겠죠? 3x 플러스 c인데 c는 0인 경우를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4 빼기 3 곱하기 1이 돼서 3, 4, 12에서 3을 빼니까 9가 나오겠죠. 자, 2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5t 4제곱 dt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이게 x가 아니라 t가 되고 이 적분 변수도 t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꼭 t가 아니어도 x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t든지 s든지 k든지 이 적분상수와 여기 그 함수의 변수가 같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 곱하기 t의 4제곱이면 5분의 1 t의 5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러면은 약분을 하면 t의 5제곱이 하나의 부정적분이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의 5제곱 빼기 마이너스 2의 5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32가 될 테니까 3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4s 마이너스 s제곱 ds.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아니라 s가 변수죠. 뭐라고 했죠?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부정적분을 구하면 4 곱하기 2분의 1 s제곱 빼기 3분의 1 s 세제곱 플러스 c인데 요 c는 0인 경우를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 2가 되겠죠. 조금 더 정리하면 2s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s세제곱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그럼 2를 먼저 대입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겠죠. 빼기.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차례죠.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계산을 해봅시다. 2, 4, 8 빼기 3분의 8이 되겠고 빼기.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8 빼기 2는 6이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9가 돼서 6 빼기 3이 되네요. 그러면은 3이 답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1의 제곱 dx를 구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먼저 전개를 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x 제곱이니까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인데 c는 0인 경우를 생각하자. 0, 1. 자, 1을 먼저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0을 대입하면 0, 0, 0. 아, 너무 좋아. 0이야, 0. 자,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적분을 구하려면 먼저 부정적분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부정적분 중에서도 원래 부정적분이라면 적분상수 C가 붙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적분상수는 상쇄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적분상수가 있는 꼴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 수없이 많은 부정적분 중에 어느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걸 집어넣는 편이 우리가 그 계산이 쉬워지죠.
그러면은 적분상수 C가 0인 경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정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일 때 요 아래 끝이 윗끝보다 작은 경우만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a보다 b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fb-f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위에랑 아래가 같거나 a랑 b랑 같거나 혹은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a랑 b랑 같다, 그러니까 b가 a다, 그러니까 윗끝과 아래끝이 둘 다 a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0이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0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아래끝 윗끝이 같으면 그거는 정적분 값이 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래끝과 윗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아래값이 더 크다, 아래끝의 값이 더 크다, 그러면은 얘를 바꿔놔야, 아래끝과 윗끝을 바꿔놔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FA 빼기 F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현재로는 요 A가 더 큰 거라면 얘를 위아래를 바꿔 놓으면은 이제 위에 것이 더 큰, 윗끝이 더 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윗끝 아래끝을 바꿀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 이제 요 형태 FB-FA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EX DX다. 그러면 이거는 0이라는 거예요. 아래끝 윗끝이 같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5부터 1까지 뭐 X제곱 DX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5부터 1까지라는 구간은 없잖아요. 우리가 적분 구간을 할 때 1부터 5까지는 있어도 5부터 1까지는 없으니까 요거를 1부터 5까지로 바꿔 쓰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5부터 1까지 x제곱 dx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위아래를 바꿔서 이렇게 1부터 5까지 x제곱 dx를 해서 윗끝이 더 크게 바꿔놓고서는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정의가 되면은 그냥 윗끝에서 아래끝을 빼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서 요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정의한 바에 의하면 위아래를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요 b, a, fx, dx. 그리고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놓으면 라지 fx, 여기가 b고 얘가 a면 우리가 이제 a가 더 크니까 윗끝이 됐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fa 빼기 fb가 되죠.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fa 플러스 fb니까 fb 마이너스 fa 꼴이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아래끝 윗끝을 바꿔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위아래를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했지만 실제로는 계산한 걸 보니까 요 위에 것을 대입한 것에서 아래 값을 대입한 것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윗끝이 크든 아래 끝이 크든 그냥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것을 대입한 것을 빼면 되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게 정의를 해 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요 공식을 그냥 뭐 A가 크든 B가 크든 A랑 B랑 같든지 간에 그냥 써도
다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랑 B랑 같을 경우에 FA 빼기 FA가 되니까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 정의만 해놓으면 우리가 그냥 FB 빼기 FA라고 그냥 외워도 AB 부호의 그 대소관계에 상관없이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2번은 특징이 뭐냐면 아래 끝과 위 끝을 봤을 때 아래 끝이 더 크고 위 끝이 더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풀 때 우리가 아래 끝보다 위 끝이 큰 경우로 큰 경우로 정적분을 정의했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dx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얘 부정적분을 구해서 얘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얘 부정적분을 구해서 1부터 0까지 이렇게 대입해서 f0 빼기 f1을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끝이 크든 위 끝이 크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부정적분 구해서 그냥 위에 있는 거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을 대입해서 빼면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먼저 부정적분 하나 구해봅시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x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3x 1 0. 자, 0을 먼저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0, 0, 0. 자, 정적분 계산할 때 0이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할 차례죠.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는 0이니까 0 빼기 얼마입니까? 3분의 1 빼기 2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죠? 그러면은 플러스 3분의 5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래 끝이 더 크다고 해서 이거 위아래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냥 부정적분 구해서 계산하자. 자, 4 곱하기 x세제곱의 부정적분 4분의 1 x 4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2, 1. 자, 좀 더 정리하면 x 4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2부터 1까지. 자, 1을 먼저 대입하라는 거죠. 1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빼기. 자,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앞에는 2분의 1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2의 4제곱 16 약분하면 2니까 16 빼기 2가 나오죠. 그러면은 14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14. 그러면은 2분의 1 빼기 28.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27.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적분이라는 거는 어떤 닫힌 구간 함수 fx가 어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정적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말의 의미는 얘 부정적분인 라지 fx 에다가 a부터 b까지 대입한 fb-fa라는 이 구체적인 값을 우리가 정적분이다.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간이 있는 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여기에 대입하는 요 fx는 하나의 부정적분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적분상수는 어차피 상쇄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적분상수가 0인 경우를 보통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간단한 정적분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